국민의힘 장동혁, 대구서 이재명 대통령은 김정은 대변인 발언 정치권 공방 격화.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강도 높은 비판 발언을 내놓으면서 정치권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장 의원은 3일 대구 수성구에서 열린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이재명 대통령은 김정은의 대변인이 된 지 오래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대한민국의 체제가 흔들리고 있다며 현 정부의 정책 방향과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해 비판 수위를 높였다. 이날 발언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조작수사 기소 특검법을 둘러싼 갈등 속에서 나왔다. 장 의원은 해당 법안을 두고 정권을 지키기 위한 시도라며 결국 임기 연장과 개헌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여당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반발했다. 민주당 측은 근거 없는 색깔론과 과도한 정치 공세라며 안보를 정쟁의 도구로 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발언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지층 결집을 노린 강경 메시지라는 해석과 함께 여야 간 이념 대립이 한층 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청래와 부산 국가보궐선거 후보 하정우가 선거 유세 도중 한 초등학교 1학년 여에게 한 발언이 논란이 되자 나란히 사과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는 두 사람이 부산 구포시장에서 유세 활동을 벌이던 중 어린 여자아이에게 오빠 해봐요 라고 말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이 확산됐다. 영상 속에서 두 인사는 아이에게 특정 호칭을 반복적으로 권유했고 아이는 당황한 듯 머뭇거리는 모습을 보였다. 해당 장면이 알려지면서 정치권과 온라인에서는 비판이 이어졌다. 특히 어린아이에게 특정 호칭을 강요한 점과 아이의 반응에도 불구하고 발언이 반복된 점이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일부에서는 성인지 감수성 부족 문제까지 거론하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논란이 확산되자 두 사람은 각각 입장문을 통해 사과했다. 정청래 대표는 아이가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어 송구하다고 밝혔고 하정우 후보 역시 아이와 부모님께 사과드리며 앞으로 더 신중히 행동하겠다고 전했다. 정치권이 공방도 이어졌다. 야권에서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부적절한 언행이라며 강하게 비판했고 여권 내부에서도 유세 현장에서의 언행에 보다 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번 사건은 선거 유세 과정에서의 발언이 공적 인물의 책임과 맞물리며 논란으로 확산된 사례로 향후 유사한 상황에서의 기준과 경계에 대한 논의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 해상안보 문제를 둘러싸고 한국에 공개적으로 군사 참여를 요구하면서 외교적 파장이 커지고 있다. 최근 호르무즈 해협 인근 해역에서 한국 해운사 HMM 소속 화물선에서 폭발과 화재가 발생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선원 전원은 무사히 구조됐지만 사고 원인은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다. 단순 사고인지 외부 공격에 의한 것인지에 대해 관계 당국의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한국 선박을 공격했다고 주장하며 이제 한국이 작전에 참여할 때가 됐다고 발언했다. 해당 발언은 미국이 주도하는 중동 해상 군사 작전에 한국이 동참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되며 사실상 파병을 압박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현재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 일대에서 선박 보호를 위한 군사 작전을 확대하고 있다. 이 지역은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상당 부분이 지나가는 전략적 요충지로 긴장이 고조될 경우 글로벌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이란 측이 외국 군사 개입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군사적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국 정부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우선 해당 선박 사고의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군사 파병 여부에 대해서는 법적, 안보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시즌 초반 선두를 질주하던 한화 이글스가 갑작스러운 하락세 속에 최대 위기를 맞았다. 한때 리그 1위에 올랐던 팀은 최근 연패에 빠지며 순위가 급격히 떨어졌고 현재는 하위권까지 밀려난 상황이다. 가장 큰 원인은 잇따른 부상이다. 투수와 타자를 가리지 않고 주전 선수들이 연쇄적으로 이탈하면서 전력 공백이 커졌고 경기력 역시 눈에 띄게 흔들리고 있다. 선발진과 불펜의 균형이 무너진 데다 중심 타선까지 힘을 잃으면서 공수 양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팀을 이끄는 김경문 감독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20년 넘게 감독 생활을 했지만 이렇게 많은 선수가 동시에 빠진 경우는 처음이라며 현재 상황을 이례적인 위기로 진단했다. 이어 남아있는 선수들로 최대한 버텨야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연이은 부상은 또 다른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 대체 자원들의 출전 시간이 늘어나면서 체력 소모가 커졌고 이는 다시 추가 부상 위험으로 연결되는 악순환을 낳고 있다. 전력 운영의 여유가 사라지면서 경기 후반 집중력 저하도 뚜렷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화의 반등 여부가 부상자 복귀 시점에 달려있다고 보고 있다. 단기간 내 전력 회복이 쉽지 않은 만큼 당분간은 연패를 끊고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목표라는 분석이다. 서울 서초구 법원 인근에서 현직 고등법원 판사가 숨진 채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소속 신종호 판사는 6일 오전 1시쯤 서초구 법원 청사 주변에서 숨진 상태로 발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고 밝혔다. 발견 장소는 법원 건물 인근으로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현장에서는 유서가 발견됐으며 유서에는 죄송하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현재까지 재판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언급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신 판사는
최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을 맡았던 인물이다. 해당 사건에서 재판부는 지난 4월 28일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하며 1심보다 형량을 크게 높인 바 있다. 경찰은 현재까지 타살 등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주변 CCTV 분석과 함께 자세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주요 사건을 담당했던 판사의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에 충격이 확산되고 있다.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사건의 경위와 배경이 보다 명확해질 것으로 보인다. 수많은 야구팬이 몰린 프로야구 경기장에서 무책임하게 버려진 담배꽁초 하나가 아찔한 화재로 이어졌다. 다행히 큰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경기장을 찾은 12,000여 명의 관중들은 연기와 매캐한 냄새 속에서 불안에 떨어야 했다. 사건은 6일 수원 KT 위즈파크에서 열린 KT 위즈와 롯데 자이언츠 경기 도중 발생했다. 경기장 외부 쓰레기 접치 공간 부근에서 갑자기 불길과 연기가 치솟았고 연기는 곧 경기장 내부까지 퍼져 관중석 일대가 혼란에 휩싸였다. 당시 야구장에는 12,531명의 팬이 입장해 있었다. 일부 관중들은 호흡 불편과 눈 따가움 등을 호소했고 현장 곳곳에서는 놀란 팬들이 자리를 이동하는 모습도 이어졌다. 경기 역시 한동안 정상 진행에 차질을 빚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긴급 진화 작업에 나섰고 불은 비교적 빠르게 잡혔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자칫 대형 화재로 번질 수도 있었던 아찔한 상황이었다. 소방당국과 관계자들은 현장 주변에서 발견된 담배꽁초를 토대로 누군가 무단 투기한 담배 불씨가 화재 원인이 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놀이공원의 유료 우선 탑승권을 둘러싼 논란이 온라인에서 뜨겁게 번지고 있다. 한 시민이 돈 없는 사람만 오래 기다리는 구조라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제도 개선을 요청한 글이 확산되면서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상대적 박탈감을 키운다는 주장과 정당한 서비스라는 반론이 맞서고 있다. 논란은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에서 시작됐다. 작성자는 어린 자녀와 함께 놀이공원을 방문했다가 일반 이용객 줄 옆으로 유료 패스 이용객들이 반복적으로 먼저 입장하는 모습을 보고 불편함을 느꼈다고 밝혔다. 그는 몇 시간을 기다리는데 돈을 더 낸 사람들은 바로 들어갔다며 아이에게 설명하기도 난감했다고 토로했다. 특히 작성자는 돈으로 새치기를 허용하는 느낌이라며 놀이공원 같은 가족 공간에서까지 빈부격차를 체감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님이 이런 제도도 한번 살펴봐 달라는 내용의 글을 덧붙이며 논란이 커졌다. 해당 글이 퍼지자 온라인에서는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갈렸다. 비판 여론은 놀이공원 우선 탑승권은 결국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만 시간을 아낄 수 있는 구조라며 아이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네티즌들은 공공성이 있는 놀이시설이라면 일정 부분 제한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내놨다. 반면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았다. 시간을 돈으로 사는 건 이미 사회 전반에 존재하는 서비스라는 주장이다. 실제로 항공사의 비즈니스석, 고속도로 하이패스, 프리미엄 좌석 서비스 등을 예로 들며 추가 비용을 내고 편의를 얻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의 자연스러운 소비 방식이라는 반응이 이어졌다. 가수 이찬원의 시절인연 음원 영상이 유튜브 조회수 900만 뷰를 돌파하며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다. 시절인연은 지난 2022년 공개된 드라마 오스트 곡으로 이찬원 특유의 감성 짙은 보컬과 따뜻한 가사가 어우러져 팬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공개 이후 시간이 흐른 지금까지도 꾸준히 조회수가 상승하며 롱런 인기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팬덤 찬스 사이에서는 찬원 플러스 찬스 평생 인연이라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곡 제목처럼 소중한 인연은 오래 남는다는 메시지가 팬들과의 관계에도 자연스럽게 연결되며 공감을 얻고 있다는 분위기다. 시절 인연은 잔잔한 피아노와 스트링 선을 위해 담백하면서도 깊은 감정선을 담아낸 곡이다. 이별과 추억, 그리고 인연에 대한 감성을 섬세하게 표현해 중장년층은 물론 젊은 세대 팬들에게도 꾸준히 사랑받고 있다. 팬들은 댓글을 통해 들을수록 위로가 되는 노래, 이찬원 목소리와 가장 잘 어울리는 곡 중 하나, 팬과 가수의 인연도 오래 이어졌으면 좋겠다 등의 반응을 남기며 응원을 이어갔다. 한편 이찬원은 콘서트와 방송, 예능 MC 활동 등을 활발히 이어가며 다양한 분야에서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발언으로 논란에 휩싸였다. 장 대표는 지난 8일 서울 외신기자클럽 간담회에서 계엄이 국민에게 어떤 혼란을 줬는지 잘 모르겠다며 시간이 지나면 대한민국은 그 상처를 딛고 또 다른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계엄을 해결하는 방법이 반드시 탄핵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하며 당시 여권 내부 대응 방식에도 아쉬움을 드러냈다. 해당 발언이 알려지자 정치권에서는 즉각 비판이 이어졌다. 야권은 국민 불안과 사회적 충격을 축소한 발언이라며 반발했고 일부에서는 계엄 사태의 심각성을 가볍게 본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논란이 커지자 장 대표 측은 계엄 자체를 옹호하려는 취지는 아니었다며 국가적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의미를 설명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자신 역시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해 찬성표를 던졌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발언이 보수 진영 내 지지층 결집을 의식한 메시지인지 혹은 탄핵 정국에 대한 정치적 평가를 드러낸 것인지를 두고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